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성덕 미국 의사분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귀국하기 전에 사무실에 인사차 들렀는데 이렇게 이제 붙들어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귀국의 주 목적은 선을 보는 것이었는데 참 여의치 않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 주변에 아주 좀 품성이 좋고 이쁜 좋은 처자가 계시면 우리 연구소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항시라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좋은 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 주십시오. 자, 인물도 괜찮고 미국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락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나이는 네, 만 43세. 나이 43입니다. 그런데 의사 된다고 결혼이 좀 늦어졌는데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사니까. 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의료개혁 파동, 미국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정권은 나름대로 지금 이유가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의사를 조지니까 통쾌하지 무엇 때문에 이 파동을 시작했는가를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따지기로 말하자면 부동산 문제부터 고칠 게 숱한데 굳이 지금 어려운 문제에서 손을 댈 만큼 이쪽이 심각했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의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했는데, 사실 저는 미국 같은 나라가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는 생각해도 한국이 의사가 부족하다, 사실은 그 얘기 자체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의사 단체에서도 이제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는 근거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이것조차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국에는 의사가 한 100만 명 있다. 네. 한국에는 한 4만 명이다. 이렇게 네. 말해서 네. 한국이 이제 미국보다 의사가 네. 훨씬 지금 적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한국의 의사들의 노동 강도, 네.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적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인구 자체가 이제 3억이 넘으니까 3억 인구수도 이제 6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이제 한국 의사분들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 많은 환자들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외래 환자를 하루에 20명 본다. 그럼 벌써 많이 보는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정말 100명도 보고 150명도 보시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도 다르고, 또 수술의 어떤 하루에 이제 감당하신 수술 수 이런 것도 훨씬 많고, 그래서 단순한 이제 의사 수로만 비교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어쩌면 이제 의사 한 명당 몇 명의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느냐, 어쩌면 그게 좀 더 정확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로 보더라도 네. 인구가 미국이 한국의 7배입니다. 네. 7배가 넘어요. 네. 미국은 3억 6천만 명 정도 되나요? 3억 5천만 명인가? 3억,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안팎이에요. 그렇게 보면 7배라고 보면 이 미국의 의사가 한국의 만약에 의사의 지금 숫자의 14에다가 7을 곱하면 7은 7, 4, 7, 28, 98만 명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했을 때도 네. 의사가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 의사들의 노동 강도로 감안할 때, 일처리 강도로 감안할 때는 한국의 의사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이 일을 한다면 절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만 산소 내연화, 응급이나 지역 의료에서 의사가 좀 부족하다. 이제 이게 의사의 배분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보통 이런 배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산소 내외,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내과 이런 어떤 필수 거기에 이제 전념하시는 이제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확실한 이제 인센티브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살리려다가 일어난 사고까지 다 이제 의사 잘못으로 돼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과를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상식적인 일이죠. 괜히 했다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전하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해결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환자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서울로 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의사들만 이 지방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형평성이 안 맞죠. 만약에 정말 의사를 지방에만 놔둬야 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라면 환자분들도 서울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없애고 지방에서만 치료받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돼야죠. 예. 뭐 어느 정도의 지방에서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네. 수준이 아닌 것은 서울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억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역 의료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기에 네. 나름 지역 수준에 맞는 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어서 의료원 네.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미국도 지금 인구 부족한 지역에 네. 있는 네. 그 뭐 인구 희소 지역이나 미국의 그 오지에 있는 병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별로 남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는 연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 페이버먼트가 있기 때문에 페이버가 있어서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정 부분 예, 도와주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칙으로 보자면 지금 노인들만 남아 있고 절대적으로 인구 숫자나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지역에는 별도로 정부가 그 의료 공급 체계를 구성을 해야지. 네. 네, 그걸 갖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그 의사가 지역에 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응급 요원들 EMS가 왔을 때 예. 이제 많이 이제 어떤 판단이 잘 돼가지고 예. 어디에 보낼 것인지를 지난번에 예. 미국의 트럼프 예. 총격 사건 때 보면 예. 얼마나 미국의 응급의료가 예. 원칙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경증 환자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 가고 도저히 이제 거기서도 안 될 정도의 어떤 다른 거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더 큰 병원.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와서 더 사실은 큰 병이었는데 좀 이렇게 작은 응급실에 왔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얼마든지 빠르게 전원시키도록 이제 조치를 만약에 하죠. 이제 예. 한국처럼 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심각한지도 않은데 네. 응급실로 간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응급 의사가 보통은 집에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버리죠. 예, 그래서 뭐 정말 사실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판단에는 이 환자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저희 이제 클리닉에 오시는 외래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입원을 필요하니까 좀 시켜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입원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좀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근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입원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말로 환자다. 입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고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안 하는 식이구나.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응급실 문제도 정부가 응급의료가 아닌데 왔으면 이제서 뭐 가격을 비싸게 물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애초부터 응급실 운영의 자격 기준 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에는 입원 수속이 늦어지니까 빨리 입원하고 싶으면 응급실로 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왜곡되게 운영하도록 법적 정비를 잘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부 이런 문제대로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단순 접근한 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의료 수가 문제인데 한국에는 지금 산소 내외에 의사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보정을 누구도 해주지 않고 의사가 안아야 되니까 이제 안 갈란다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데 거기에 대한 수가가 수술에 턱없이 낮다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 수가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수술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외과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간호사들 그리고 어떤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구들 관리 굉장히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다 감안해서 이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병원의 수익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는 못 받고 그것도 이제 결국에 이제 수술비를 감당하는 이제 보험회사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결국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지만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일단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뭐 한국처럼 수술을 하면 할수록 뭐 손해가 된다 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상업적 관점, 예. 그러니까 투입된 의사나 각종 예. 인력들의 예. 비용을 예. 충분히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나가는 급여 네. 등을 감안해서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예. 보험회사와 병원 간에 예.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서 그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심평원에서 네. 이제 책정한 공공수가 그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그 종합병원에서 뭐 어디서 수술하든 네. 그 수술에 대한 이 공공의료보험에 정해진 수가에 따라서 이 주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야에는 턱없이 구하고 네. 특히 수술이나 이런 메인 이 핵심적인 의료 이 수술 분야에서는 턱없이 낮다 보니까 네.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적은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네.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충분한 숫자의 돈을 지불한다면 네. 산소 내외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벌어준 돈이 얼만데.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설령 그게 의사의 완전 실수라 하더라도 돈으로 이제 환자에게 배상을 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뭐 형사 책임을 져서 깜빵에 간다든지 이럴 일은 없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로 하여금 그런 과를 가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할 때 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술할 때는 그건 전적으로 의사의 최선의 노력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 거기에 의심을 한다면 수술을 안 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 수술 끝나고 나서 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저 병원 앞에 데모 잘하는 민족이 이제 차 몰고 와서 네. 떠들고 그 다음에 뭐 소송 내고 이제 이런 일에 시달리면 예. 거기 뭐 의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네. 삶이 피폐해지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끌어가고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분야에서만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처럼 또 그 의사의 업무가 과중된 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사실 좀 높아지죠. 왜냐면 하루에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많은 하드 수술을 캐릭터죠. 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 의사란 직업 자체가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 말 나왔으니까 네. 그 하나 좀 말씀하시겠죠. 이번에 정부가 네. 교묘하게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네. 돈을 갖다가 몇 억씩 버는 네. 제일 잘 버는 특권 계급 의사들은 네. 자기들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여태까지 투쟁해서 다 승리해서 그래서 의사들의 이 특권을 네. 유지하려 하는 집단이다 해서 네. 대중들을 향해서 의사들이 그야말로 자기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집단처럼 내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속성이라는 게 전부 달라들어서 맞다 의사가 뭐 의사 가족보다 의사 아닌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네. 다 그냥 욕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80~90%가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사라는 직업을 대중적인 돌파미에 던지는 것이 이게 맞았느냐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뭐 사실 뭐 한국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뭐 처음에 다 뭐 설령 나중에 좀 마음이 좀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다 막연하게나마 이제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좋은 일을 하며 싶다. 이렇게 다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많은 부분을 일단 의대 들어갈 때까지도 많은 부분을 다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공부만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직업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의사라는 것도 강도가 더 심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의사가 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됐다. 그럼 이제 뭐 놀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뭐 전공인 선생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해외에서 당직 서봤지만은 이제 뭐 3일이나 최소한 뭐 4일 우리나라에서 때로는 뭐 이틀 만에 한 번씩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한 30시간 넘는 시간을 연속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3일마다 한 번씩, 4일마다 한 번씩, 심지어는 뭐 이틀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돈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아프신 분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어떤 그 누군가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이 연장됨으로써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떤 이런 의미들을 그래도 부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뭐 좋은 일이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의대 중원하면서 어떤 많은 분들이 보여줬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대감이라든가 어떤 그 의사라는 직업을 이제 모습들을 보였죠. 예, 매도하고 약간 이런 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의사 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깡그리 부시게 되고 이제 나중에 정말 오랜 세월 후에 버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좀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지금 이번에 비교 대상으로 나왔던 뭐 네. 어떤 의사는 뭐 매덕을 벌고 어떤 네. 의사는 매덕을 벌고 하는 게 네. 그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네. 중에서 정점에 이르는 최정점. 몇년간의 부분을 가지고만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 네. 저임금, 네.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죠. 벌고 버텼던 부분을 네.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생에 걸쳐서 평균을 내면 실제 급여는 훨씬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피크. 삶의 피크. 캐리어 하이. 그쵸. 캐리어 예. 하이 부분에서 예.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만으로 43살인데요. 벌써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 이제 의사 되는데 40까지 소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20, 30대를 다 바친 거죠. 예. 한국도 지금 보면 그 의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군의관 가고 예.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하면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30대 후반 네, 그죠. 이 정도 돼야 전문의가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완벽하게 쭉 생산하게 그쵸. 가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좀 쉴 때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대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예. 감안하면 더 길어지요.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음. 취업함으로써 자기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의사들은 그게 30대 중후반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국민들이 정부가 유도한 비판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요. 네. 자, 또 하나로 보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시스템을 좀 말하고 싶은데 네. 그 전공인 과정을 몇 년 하셨죠? 저는 이제 3년 했습니다. 내과는 3년이고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3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정식과는 4년, 그리고 이제 일반 외과는 5년. 이렇게 과마다 좀 달라요. 예. 과도 있고 예. 3년에서 5년이. 네, 보통 그렇죠. 예.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인턴 레지던트가? 한국은 이제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인턴 1년 과정 따로 빼고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 이제 4년으로 보통은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부 내과나 이런 가정의학과 이런 과들은 그냥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이렇게도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4년 아니면 이제 예. 5년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공의를 마친 사람이 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네. 또 남자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나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기간이 또 저기 길어요. 3년이. 그게 3년이죠. 예. 왜 그렇게 하는가도 이해가 안 가요. 정부가 그게 네. 많이 필요하면 예. 많이 지망을 하도록 네. 오히려 뭐 네. 1년 반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해줘가지고 많은 네. 사람이 군의관을 공중보건의를 하도록 예. 해야지. 예. 그걸 3년으로 해서 너네들은 뭐 편하니까 오래라. 예. 그래서 지금 18개월까지 병력이 줄어들었는데 1년 그죠. 반으로 그죠. 예. 2배를 갖다가 근무하게 한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 다 거쳐서 전문의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네. 험난하잖아요. 네. 근데 전문의 되려면 또 시험 쳐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미국에서 그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네.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요. 그 어느 전공의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린 결론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수면이 부족했다.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ACGM이라는 그 미국 이제 전공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80시간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한 거죠. 80시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80시간을 다 지켜줘가지고 그냥 레전트들이 좀 한국에 비해서 좀 한가해 보이죠. 예. 그래도 그 미국에서 80시간이면 엄청난 그렇죠. 예. 보통 40시간이 40시간이 풀타임이니까. 예. 더블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뭐 100시간, 120시간 사이를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야말로 거의 살인적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참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전공의 한다고 그 일반이 네. 전문의 밑에서 배우지만은 네. 전문의가 뭐 까다롭거나 불편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미국이 원래 까다리 스타일이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 이제 그 인권이 발달하고 평등적인 어떤 이런 게 해서 그 의사 세계가 조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괜찮죠. 사실. 근데 한국에는 솔직히 예. 도제 시스템이 예. 한국적 전통적인 예. 문화하고 예. 계급주의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사실 자기가 모시는 의사를 전문의를 예. 받들어야 이 전공의 과정들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한국의 뭐 의료 관련 드라마 보면 그 네. 쫄병도 그런 쫄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전공의 급여도 한국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3,400만 원 수준이라고 네. 내가 들었어요. 네, 네. 미국에서는 얼마 받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한 600만 원 정도 받죠. 세 전으로. 예.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네. 5년의 세월을 한국에 예. 300 이런 식으로 월급을 네. 주면서 이게 인턴 레지던트를 시키는 거는 예. 임상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 다른 예.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옛날에 이제 한국에 네. 오래된 습관이 예. 뭐 디자인 업계든 예. 자관 기술을 배우는 업계 아니면 뭐 스시집을 가도 기술을 배우려면 거의 급여를 주지 않고 먹이고 제의만 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정페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 곳곳에 뿌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열정페이 중에서 숙련의 단계가 가장 엄격한 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업계에서는 기술을 배우니까 너는 공짜 비스무리하게 밥값 정도만 받고 하라. 이래가 이제 페이가 이렇게 책정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한국에는 미국처럼 전공의 급여를 정부 기관에서 네.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는 뻔히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방치해서 그죠.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대형 병원이나 전공의 가지 뭐 작은 병원은 없잖아요. 예. 그 대형 병원의들이 전공의를 쌍값으로 불러다가 네. 대부분의 노동력을 거기에 의존하면서 뿌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음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뭐 만여명쯤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하반기에 다시 뽑았는데도 그만둬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전공의들이 대부분 그만뒀다는 거는 거기에는 인턴도 있을 거고 1년차 그렇죠. 전공의, 네. 2년차 전공의, 3년차 네. 전공의들이 다 4년차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 다 동시에 그만둬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는 이 전공의들을 갖다가 뭐 개원도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콱콱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원들이 이제 개원가 병원에 이제 개업하는 병원에 이제 개인 병원들로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단가가 500만 원,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네. 앞으로 어떤 의료 충격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